여승쌤, 뭐 하세요? 강 PD님 왔어요? 오늘 경매물건 임장 왔는데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펜스도 쳐져 있고 건물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철거가 다 돼버렸어요. 저희 경매 물건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여기가 강명 뉴타운 12구역이거든요. 오늘 물건을 지금 봐야 되는데 이미 다 철거되고 지금 토목공사 준비를 하고 있네요. 오, 오늘 경매 물건이 물론 우리가 조합 사무실을 좀 들려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오늘 경매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이 강명 뉴타운 12구역에 있는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에요. 재개발이에요? 예, 재개발 물건입니다. 근데 지금 진행 상태가 어때요? 다 철거됐는데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철거되고 지금 뭐 보여드릴 게 없네요. 그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아파트가 이제 코앞인 물건인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가까이 온 물건은 또 처음이죠. 네. 이 광명 뉴타운이 전체가 25,000세대거든요. 총 12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기존에 여기가 굉장히 넓고 오래된 주택으로 이루어진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다 철거되고 그다음에 일부 다른 구역들은요 이미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들도 있어요. 이제 11구역이랑 12구역이 좀 늦게 출발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12구역 물건은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2028년도 3년 후죠. 네. 2028년도 하반기에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바로 코앞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세대가 작지가 않아요. 2045세대예요. 대단지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시공사가 GS건설입니다. 그럼 브랜드가 뭐죠? 자이. 자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름이 철산 스카이시티 자이입니다. 브랜드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 광명 뉴타운 어때요? 말이 많아요. 마피 분양권 얘기도 있고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죠. 네. 근데 우리 경매 물건은요 지금 최저 매각 가격이 6억 2천. 그래서 시세대로 산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 3억 정도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럼 이 광명 뉴타운의 입주권 지금 들어가는 거 경매로 들어가는 거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험 요소가 있을까요? 위험 요소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모르죠. 네.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샅샅이 한번 살펴보시죠. 와, 근데 주택이 멸실됐는데도 입주권이 나온다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네, 입주권이 나옵니다. 왜냐면 여기가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입주권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어요. 우리 규제 지역에 있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바로 아파트가 코앞이잖아요. 네. 우리 어떤 관점으로 봐야 돼요? 주변에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지? 시세도 봐야 되고 네. 또 중장기 관점으로 봐야겠죠. 네. 이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입주권 사서 입주권 파실 수도 있긴 하죠. 팔 수는 있으니까. 네. 그렇게 단기 투자로 하는 것보다 그냥 좀 가지고 있다가 아파트 안에 실제로 입주하거나 아파트가 된 후에 매도하는 게 훨씬 더 큰 차익을 가지고 갈 수가 있죠. 네. 그럼 이 아파트가 과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인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우리가 두 가지 봐야 돼요. 일단은 입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또 확인해야 되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있어요. 이게 재개발 구역으로 진행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네. 기존 소유자가 조합원이었는지 그리고 조합원 승계가 되는지 그래서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꼭 체크해 봐야겠죠. 그게 제일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걸 확인해 볼 텐데 첫 번째 입지를 보시면 이 광명 뉴타운에서 이 12구역이 철산역에 가장 가깝습니다. 자, 다른 구역들은요 사실 철산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네. 다 광명 사거리역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중에 뭐 역세권도 있고 아니면 역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도 있어요. 근데 이 광명 뉴타운 12구역만 유일하게 이 철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냥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역 입구예요. 3분 걸려요. 완전 초역세권이죠. 네. 우리 철산 주공단지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데가 어디예요? 12단지, 13단지죠? 네. 왜 입지가 가장 좋아요? 여기요. 철산역에서 가장 가깝고 또 서울에서 가장 가까우니까. 그렇다 보면 광명 뉴타운 이 12구역은요 철산 주공 12단지, 13단지랑 어때요? 거의 입지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광명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광명 뉴타운에서는 대장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12구역은 또 철산역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입지상으로는 훨씬 좋거든요. 네. 그러면 뭐 대장 아파트 못지않게 가격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입지가 좋다라는 게 뭐예요? 강남 일자리까지의 접근성이잖아요. 네. 이 수도권에서는 이 철산역은 7호선이죠. 여기서 지하철을 타면 어디에 갈 수 있어요? 고속터미널역. 고속터미널역도 가지만 우리 논현역, 강남까지도 가죠. 네.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환승 없이 단 한 번에 31분 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경기도잖아요, 광명이. 네. 근데 서울 안에서도
가도 환승 없이 30분 만에 이 강남을 갈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입지상으로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광명이 괜히 준서울이라고 얘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우리 인프라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인프라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학군이겠죠? 네. 근데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는 다 컸기 때문에 학군이 필요 없다. 혹은 뭐 애가 없으니까 학군 절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투자자 관점으로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파트 보실 때 내가 좋아하는 내 상황에 맞는 아파트를 고르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기 편해하는 그런 아파트를 고르셔야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왜요? 우리가 평생 살 게 아니라 결국 매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 학군도 보셔야 되는데 이 광명하면 학군이 가장 좋은 것이 또 철산동이에요. 오늘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이나요? 잠시만 주목해 주세요. 경매는 단순히 낙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두 사람이 실전 교육과 실전 멘토링으로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에 일정 확인하셔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수업 때 뵙겠습니다. 펜스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보이시면 광덕초등학교가 보이죠? 아, 저기 초등학교예요? 네, 여기 아파트가 올라가면 무슨 아파트가 돼요? 초푸마가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 학원가는 이 철산역 주변에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광명에 사시는 분들, 특히 이제 철산에 사시는 분들이 어디 가기 편하냐면 이 목동 학원가 가기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들어보면 이 철산동에 사시는데 우리 아이가 공부에 너무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목동 학원가까지 라이딩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 네, 평일에도 하시고 또 주말에도 하시고. 그래서 학구는 광명에서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 생활 인프라는 어때요? 지금 보시면 다 시내죠. 상권이죠. 네. 왜냐면 여기가 뭔가 뉴타운이 아니에요.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신축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오래 전부터 구축된 그런 생활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철산역 주변은 또 먹거리, 놀거리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건너에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직장인들이 회사 끝나고 이쪽으로도 회식 많이 하러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쪽까지요? 네, 그만큼 먹거리, 놀거리가 잘 되어 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아파트 보실 때 또 중요한 게 빌라 안에서 덩그러니 아파트 있는 것보단 아파트 단지 옆에 아파트 단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미 이 철산역 주변은 다 주공 아파트 단지고요. 또 일부는 재건축해서 이미 아파트 단지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광명 뉴타운만 하더라도 12구역, 11구역 쭉 1구역까지 다 아파트예요. 아파트가 이렇게 몰려 있으면요, 인프라도 좋아지고요. 인프라가 좋아지면 이 아파트 가격 방어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상승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아파트 자체 외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 외관 한번 비춰주시면 보여드릴 게 없어요. 이제 3년 후에 여기 이제 아파트가 올라가잖아요. 네. 2028년도에 신축 아파트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좋죠. 조경도 엄청 예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여기에 수영장도 들어가죠. 골프장도 있죠. 독서실, 기본 GX 다 들어가고요. 광명 뉴타운에서 유일하게 스카이 라운지가 들어간대요. 스카이 라운지가요? 네. 아무래도 여기 이제 약간 12구역이 구릉지가 좀 섞여 있어요. 네. 그래서 스카이 라운지를 그래서 넣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구릉지가 있다 보니까 일부러 스카이라는 이름을 넣은 것 같아요. 구릉지 있으면 보통 힐이라는 이름 많이 쓰거든요. 네. 힐 하면 언덕이 생각나니까 빼고 아예 스카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저쪽은 구릉지이긴 하지만 또 이쪽은 또 평지여서 배정만 좀 잘 받는다라고 하면 좋은 입지하겠죠. 네. 근데 오늘 물건이 조합원으로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일반 분양하는 것보다는 조합원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 동, 좋은 호수, 좋은 층 들어갈 수 있겠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일반 분양보다는 또 장점이 있겠죠. 네. 그래서 외관은 3년 후에 공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그래도 오늘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좀 봐야 되니까 경매 정보지 한번 보시죠. 아, 네. 오늘 물건은요,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96-1번지 402호 빌라 물건이에요. 아쉬운 거는 빌라 물건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토지가 2.254평과 대지권 8.999평을 가지고 있어요. 건물 면적은 19.466평. 넓네요. 빌라치고는 넓은 평수를 가지고 있지만 볼 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감정가는요, 8억 9,090만 원에 나왔습니다. 와. 현재는 한 번 유찰됐고요. 6억 2,363만 원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리사항을 보시면요, 등기가 살짝 좀 복잡해요. 왜요? 자, 말소 기준 권리는 2008년 8월 5일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설정한 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처분은요, 후순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내용을 봐야 돼요. 네. 그 내용에 따라서 낙찰자에게 인수할 수 있는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제 내용을 좀 보니까요, 가처분 내용은 이렇습니다. 7번에 근저당이 있는데 이 근저당에 대해서 사회행위 취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권이 가처분이에요. 말이 굉장히 길죠? 네. 뭔가 좀 어렵죠? 어려워요. 쉽게 설명을 하면요, 가처분을 신청한 이 채권자가 7번에 설정되어 있는 이 근저당을 이거 잘못된 거라고 일단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거는 채무자가 이 돈을 뒤로 이제 빼돌리기 위해서 다른 채권자랑 짜고 일부러 자기 물건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대로 경매가 진행이 되면 본인한테 배당금이 적게 배당이 되거나 아니면 배당을 못 받는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에 신청을 한 거예요. 이거 근저당 잘못된 거다, 이거 취소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채권자들끼리의 어떤 순위 다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낙찰자한테는요,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어요. 어쨌든 이런 가처분들이 있으면 내용을 좀 명확히 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네. 네, 조심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말소기준 권리가 아니니까요. 네. 네, 그리고 임차인 우리 점유자 현황을 봐야 되는데 어떡하죠? 점유자가 있을까요? 점유자가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명도할 일은 없습니다. 네, 명도가 필요 없는 물건이네요. 그래서 권리상의 문제는 없고요. 우리가 인수해야 될 금액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물건은요, 낙찰자에게 인수될 게 없는 그냥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네. 다만 제가 건물 등기를 보니까 이 물건이 이미 기존에 경매가 2차례나 신청된 이력이 있더라고요. 물론 다 취하됐습니다. 취하됐으니까 지금 다시 나왔겠죠? 네. 네, 이 부분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겠죠? 네. 그래서 우리 매각 물건 명세서에 좀 힌트가 있어요. 써 있어요? 네, 매각 물건 명세서 보시면 아래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괄 매각이다, 다세대 주택을 이용했으나 아파트 단지 조성 중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사실조회 확인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제가 잠시 보면 법원에서 23년 12월 20일 날 발송을 했어요. 그리고 조합에서는요, 24년 1월 4일 날 회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년이 지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참고를 하시되, 정확한 거는요, 조합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은 하셔야 돼요. 내용을 보니까 진행 내용으로는 이주가 완료되어 철거 예정이다 되어 있고요. 조합원 여부는 현재 조합원이다. 그리고 조합원 제2 승계 여부는요, 승계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신청 타입은 84B, 동호수는 미추첨 상태이다. 그리고 24년 7월 경에 추첨 예정이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7월에 추첨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미 동호수가 추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것도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 당시에 오늘 경매 물건의 종전자산 평가액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이 소유자가 철산동 496-1번지 빌라랑 또 토지를 또 가지고 있어요. 철산동 496-6 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지분으로. 근데 이게 모두 포함돼서 입주권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입주권이 나오는데 두 자산 합한 평가액이 약 2억 5,2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비례율이 100.56%예요. 그럼 권리가액은 약 2억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럼 84B를 신청을 했잖아요. 네. 84B가 전용 84제곱미터예요. 네. 그래서 공급 면적으로 따지면 110제곱미터고 30평형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가 중요하죠. 네. 지금 약 5억 9,600만 원대. 그러면 추가 분담금은 3억 4,20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호수 추첨이 끝났다라고 하면 추가 분담금이 약간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우리 아파트도요, 이제 처음 분양할 때 2층, 5층, 10층, 15층냐에 따라서 가격이 일부 좀 차이가 있잖아요. 네. 네, 큰 차이는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분담금 납부 시기도 지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계약할 때 10%, 그리고 중도금 3번 나눠서 30%, 그리고 실입주할 때 나머지 60% 납부를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조합 사무실에서 보낸 이 사실 확인서가 좀 과거에 벌써 1년이나 됐기 때문에 그건 조합 사무실 가서 정말로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꼭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되게 세세하게 나와 있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 더요? 예,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까 빌라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대지까지 합쳐서 입주권이 하나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오늘 경매 물건이 둘 다 합쳐서 일괄로 매각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대지는 빼고 정말 빌라만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이거 복잡해져요. 네. 그쵸? 입주권 나 혼자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우리 이거는 매각 물건 명세서 그 다음 페이지 부동산 표시의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매각 물건 명세서까지
사진을 이제는 봐요. 그쵸. 부동산의 표시는 잘 안 보더라고요. 만약에 여기 안 되어 있으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다행히도 부동산 표시에 철산동 496-1번지 이 빌라랑 496-6 토지 부분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자격으로 우리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입주권 누군가랑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오롯이 낙찰받은 사람이 다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토지가 빌라의 토지예요? 아니면 아예 다른 지번의 토지예요? 다른 지분의 토지인데 아마 골목길이지 않을까 싶어요. 정확한 거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네. 생각해 보니까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쵸. 이미 다 철거가 됐습니다. 우리 조합 사무실에 전화 통화만 한번 해보시죠. 네. 한번 찾아갈까요? 네.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네, 조합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바쁘신데 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다름이 아니라 12구역에 경매로 진행하는 물건이 있어서 혹시 조합원 자격 승계가 되는지 하고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등기를 바꿔서 오시면은 변경을 해드려요. 그냥 무조건 네.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럼 조합원인지 아닌지만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철산동에 496-1번지입니다. 402로. 저희 구역 맞아요. 그럼 조합원이신 예, 거죠? 그럼 전혀 문제가 없네요. 예, 감사합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네. 광명 뉴타운의 11구역이나 12구역에 현금이 실제로 어느 정도 좀 필요한지 해서 현찰을 보시는 거예요? 네. 34평을 보시니까 보통의 감정평가 금액이 작은 게 2억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2억에 대해서 40% 이주비 대출 해주는 거고 이게 중도금 대출은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도 이제 40% 해주고 나머지는 갖고 계신 다른 자금을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8억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조합원 분양권 사는 게 훨씬 더 자금이 되면은 당연히 조합원 분양권이 훨씬 이득이죠. 왜냐면 무상 옵션이나 이런 것도 다 있으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발코니 확장 무상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에어컨은 시스템 에어컨 4대 기본으로 들어가고 12구역은 현장형 공기청정기 들어가는 거. 12도 지금 들어가도 모르겠죠. 그럼요. 좋아서 매물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조합원이 12구역보다는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더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네. 제가 조합 사무실에서 간략하게만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네, 종전의 소유자가 조합원이 맞았고요. 일단 우리가 낙찰 받아서 이쪽으로 오시면 조합원 승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전혀 문제될 거 없죠. 네. 안심하고 입찰하셔도 되는 물건이긴 하지만 실제로 입찰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꼭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 12구역을 한 번에 좀 볼 수 있도록 일부러 옆에 높은 데 좀 올라왔어요. 네. 아까 펜스 쳐져 있어가지고 살짝 좀 답답했죠. 답답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한 번에 다 보이죠. 네. 여기 이제 12구역, 여기도 이제 12구역이고요. 여기는 거의 평지, 여기는 살짝 구릉지. 그리고 이 건물에 좀 가려져 있긴 한데 저기가 어디예요? 철산역이에요. 이 길 따라서 쭉 가면 이제 광명 사거리역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철산에서 현재 입지가 가장 좋은 게 저기 13단지 보이죠? 네. 네, 13단지 보이고 여기도 이제 재건축해서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일단 현재 대장 아파트 럭데 캐슬랜 SK뷰 클래스티지 아파트 현재 보이고 여기는 이제 철산이에요. 근데 이제 광명 뉴타운이 저 멀리 보이거든요. 저기 현재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아파트가 탑층까지는 다 올라갔어요. 그렇죠? 네. 광명자이 힐스테이트 SK뷰 27월 입주 예정이에요. 여기서 이제 가려서 안 보이는데 그 뒤에 트리우스 이게 올해 5월에 입주거든요. 그러니까 광명 뉴타운은 저기는 저기대로 이미 거의 다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럼 여기랑 이 12구역이랑 지금 비교해서 보면 이 12구역은 거의 그냥 철산이죠. 네. 철산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명 뉴타운하고는 오히려 덩 떨어져 있어요. 네. 그 차이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시세가 또 얼마인지가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네. 우선 이 12구역은 현재 조합원 분양가는 나왔고 일반 분양은 아마 올해 상반기 할 거예요. 분양가가 정확히 안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이미 분양한 광명 뉴타운에서 2년 전에 분양한 아파트들의 일반 분양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일단 23년 10월에 분양한 광명 2구역 이 트리우스 광명이 11억 1,200만 원에 분양을 했었어요. 일반 분양. 네. 그리고 아까 보였던 23년 12월에 분양한 광명 5구역 광명자이 힐스테이트 SK뷰가
11억 7천만 원에 일반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몇 년도죠? 25년도. 25년도 2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또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요. 건축 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12구역은 일반 분양가가 얼마일까요? 그래서 15억 할 것 같아요. 15억까지는 안 하고요. 네. 예상하기로는 13억 5천 내외 정도 할 것 같아요. 아. 우리 아까 전용 84B 기준으로는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네요. 뭐 아직 분양가는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 가격은 더 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신축 아파트 올라가면 분양가가 이제 얼마인 거예요? 10억 이상이죠, 다. 일단은 뭐 13억, 14억은 기본인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리 광명 뉴타운이라고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13억 하잖아요. 점점 지금 공급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3억의 분양을 받더라도요. 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분양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럼 중요한 거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도대체 얼마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일단은 우리 부동산에 들려서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입주권 시세가 매물이 많진 않아요. 제가 확인한 건 이제 2개 정도이긴 한데 감정가가 2억 5천에 나온 빌라가 있어요. 현재 프리미엄이 P가 6억 9,500 붙었습니다. 피가요? 네, 그래서 9억 4,500에 현재 판매되고 있거든요. 근데 추가 분담금까지 합쳐보면 거의 12억 9천의 입주권을 사는 거예요. 와. 조합원 입주권을 사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물건은요. 감정가가 2억 5,900에 나왔어요. 네. P가 6억이 붙었거든요. 그러면 8억 5,900에 사는 거지만 우리가 추가 분담금까지 합하면 거의 한 12억 정도에 사는 겁니다. 일반 분양가보다는 그래도 한 1억 이상 저렴하게 사는 거긴 하죠. 네. 예. 그래서 형성이 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4B 타입 기준으로는요. 거의 12억에서 12억 9천 정도에 사는 겁니다. 그럼 오늘 경매 나온 물건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정확하게는 내가 낙찰받은 가격 플러스 추가 분담금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예를 들어서 오늘 경매 물건 최저 매각 가격이 약 6억 2천만 원대였습니다. 그럼 추가 분담금 3억 4천 더하면 결국 얼마 주고 사는 거예요? 9억 6천이죠. 네. 9억 6천 주고 사는 겁니다. 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조합원 분양가를 살 수 있는 가격보다 최소한 2억에서 3억 정도는 저렴하게 사는 거죠. 네.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물론 최저 매각 가격에 낙찰이 되진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낙찰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물건 유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요. 대출입니다. 대출. 아, 그러네요. 건물이 다 멸실됐죠. 네.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까지 이미 나온 물건은요. 기존에 경매 나오는 감정가액이 아니에요. 이 해당 구역의 그 건물의 감정가액, 그러니까 종전가액 곱하기 비례율이 권리가액이잖아요. 네. 이 권리가액 대비해서 대출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많아야 60%, 많아야 1억인 거예요. 아. 그렇죠. 이것도 1억이 대출 나오면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물론 이건 대출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생돈, 대출 하나도 없이 그냥 현금으로 이거 사야 되잖아요. 네. 현금으로 그냥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진 않겠죠. 그쵸. 그래서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인 거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일반 분양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동이나 위치나 호수나 이런 것들은 거의 최고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조합원 물건 보니까 안에 옵션들이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어컨도 4대 다 들어가고요. 주방, 상판이나 뭐 괜찮은 이런 옵션들은요. 다 무상으로 제공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일반 분양 받는 것보다는 확실히 저렴하다. 그리고 일반 시장에 나와 있는 조합원으로서 받는 가격보다도 이 경매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자,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말씀드렸고요. 네, 입찰하실 분들은 다시 한번 자세히 조사하신 다음에 정확한 입찰가 써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요. 강 PD님, 뭐 수도권이나 서울 아파트 이제 분양가가 얼마죠? 14억 정도 하죠. 맞아요. 이제 기본은 14억이에요. 네. 아무리 입지가 안 좋아도 13억 이상은 합니다. 근데 이렇게 분양을 받다 하더라도요. 지금 서울 25, 26, 27, 28년까지도 지금 공급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더더욱 신축은 어때요? 점점점 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광명 뉴타운에 있는 12구역, 이 철산역 바로 초역세권, 입지가 너무 좋은 이 12구역에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 경매 물건을 좀 말씀드렸죠. 네. 장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입지, 인프라 너무 괜찮고요. 그리고 학군, 그리고 신축이라는 이런 프리미엄까지 한 번에 얻어갈 수 있는 물건입니다. 광명 뉴타운 우리 확인해 보니까 트리우스 일부 마피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거의 다 소형 평수였고 지금 그 마피도 현재 없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이 광명 뉴타운에 마이너스 분양
분양권도 있는데 굳이 경매로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시장에 나와 보시면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이 광명 뉴타운이 사실은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시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27년 이후에 더 이상 공급이 없고 계속 공급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이 아파트 가격들 전부 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상승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광명 뉴타운은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그 기회 중에서도 우리는 경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마진을 확보한 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중장기 투자를 하시려면요, 이런 시장 흐름 정확하게 보시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네.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런 시장을 읽는 눈이랑 또 타이밍입니다. 네. 근데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우리가 경제적 자유로 갈 수가 있는 거죠. 혼자 하기 막막하신 분, 혼자서는 이런 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더 낙찰에서 실전반 현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보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또 어떤 물건을 해야 될지 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평생 멘토링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 없이 좋은 물건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다 해드릴 겁니다. 오. 아무튼 오늘 고생했고요. 그 미세먼지가 좀 많긴 하네요. 네. 날씨가 풀려서 임장단이 굉장히 좋은 날씨이긴 하지만 이렇게 미세먼지 있는 날은 마스크도 잘 착용하시고 우리 임장에 이제 힘써 봅시다. 네.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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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증산 5구역보다 여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들어가나? 진짜 돈만 있으면 바로 저는 사고 싶습니다. 진짜.